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남자들의 관점에서야 여자를 볼 때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얼굴이나 가슴, 골반 등 다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다소 복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여자의 이런 사소한 모든 것들까지 다 알아야 여자를 진정으로 유혹하는 상위 10% 안에 드는 멋진 남성이 되니 이번 영상도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나오는 곳이 정말 중요한 부위니까 집중 끝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깨나 키 그리고 남자의 근육질 몸 등 어느 유튜브에서나 나오는 뻔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로만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자가 남자를 목대 제일 많이 보는 곳 4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빛. 여자가 쌍꺼풀 있는 눈을 좋아한다. 쌍꺼풀 없는 무쌍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사실 여자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남자의 자신감이 있는 눈빛입니다. 눈빛에서 남자의 자신감이나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도 모르는 흐리멍텅한 눈빛인 남자를 보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남자 인기가 없는 남자다. 여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저 그런 남자다. 그러면서 당연히 남자를 거리 두고 절대 남녀 사이로 엮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도 여자를 대할 때 항상 눈빛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눈을 흐리멍텅하고 맹하게 뜨지 마시고 눈빛에 힘을 딱 주고 여자를 쳐다보세요. 그런 눈빛에서 여자는 남자의 자신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눈빛을 떠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인기 많은 남자 연예인들의 눈빛을 보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감 있는 그런 눈빛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우스꽝스럽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무조건 도움이 될 테니 저 선영이 믿고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깨. 어깨는 듬직해 보이는 이미지를 줘서 정말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신체 부위 중 한 곳입니다. 여자들이 어깨 넓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남성성을 바탕하는 호르몬의 총칭인 안드로겐, 수용체는 하체보다 상체에 밀접하게 문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안드로겐, 수용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어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어깨를 가진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풍부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어깨 넓은 남성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깨가 넓은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풍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 오라버니 트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여자의 골반을 보는 것만큼 여자가 남자의 어깨를 본다고 합니다. 즉 여자의 골반과 남자의 어깨는 비슷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자인지라 어깨가 넓은 남자를 보면 심장이 쿵하고 떨려오는데요. 태평양 같은 어깨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기대어 낮잠이라도 실컷 자고 싶은 심정이 든답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깨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엉덩이.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의 뒤태중의 핵심인 엉덩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의외로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많이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자의 엉덩이를 보는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몸매에 관심이 많고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남자의 엉덩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타이트한 바지에 힙업이 잘 된 남자의 엉덩이를 보면 많은 여자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지곤 하죠. 구체적으로 탱탱하면서 근육이 있고 작은 사과 모양 엉덩이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자의 엉덩이가 중요하니 우리 오라버니들 반드시 스키트를 통해 엉덩이 운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단 운동을 잘 안 하다가 스키트를 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목소리. 마지막은 목소리입니다. 여자들이 낮은 동굴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외모는 너무 괜찮은데 목소리가 얇고 모기 소리가 나면 여자들은 곧바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 외모는 괜찮은데 목소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곧바로 남자에 대한 관심을 끄게 되죠.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목소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는 보다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남자를 보기 때문에 남자의 목소리가 별로면 바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외모가 별로여도 목소리가 낮고 매력적이라면 갑자기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답니다. 물론 목소리는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성악에서 베이스나 바리톤 그리고 테너라고 구분을 짓곤 하죠. 이처럼 타고난 것 자체가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의 사람이 있지만 목소리는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을 통해 목소리의 톤을 차분하게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목소리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복식호흡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목소리가 목에서 발생하지 않고 아랫배에 힘이 실리면서 깊고 굵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복식호흡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숨을 들이쉴 때는 배에 공기가 차도록 배를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배 안의 공기를 다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배를 수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이 움직여서 횡격막 단련에도 좋다고 하니 완전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평소에 저음으로 이야기하는 걸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 습관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나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는 살아온 습관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고 뱃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분명 차분하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곳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눈빛. 두 번째, 어깨. 세 번째, 엉덩이. 네 번째, 목소리.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신체 부위들이 더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곳들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모두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여 반드시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들만 갖추어져도 여자가 여러분을 대하는 눈빛과 태도가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중년의 남자의 경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별로 없다 보니 본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자가 있다면 너무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자와의 만남이 쉽지 않고 외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자가 호감만 보인다면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에서 최악의 여자를 피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녀 사이의 연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에 의해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죠. 연애의 과정에서 객관성이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연애를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인생이 망가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는 남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연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을 피우는 것이 연애나 결혼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는 남자와 남사친이 많은 여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자주 하거나 단둘이 식사나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아는 오빠나 동생이라고 남자들과 카톡을 하거나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녀가 하는 일이 어려울 때 도와준 동생이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준 오빠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남자는 그녀에게 속 좁은 남자로 보일까봐 아무 말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불안해할 거예요. 그래서 남친을 불안감 속에서 안달나게 하려고 일부러 자극이 되는 행동을 하는 밀당의 고수인 거예요. 남친을 만나지 않을 때도 아는 오빠나 동생과 식사를 하고 있거나 차를 마시고 있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저녁에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했는데 그날 술집에서 내가 모르는 남자와 술 마신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도 해요. 남친이 연락이 없어 걱정된다고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배터리 나간 것을 깜박한 것뿐인데 너무 집착한다고 서운해하죠.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아는 남자를 만났을 때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남친은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되죠. 남친이 볼 때는 분명히 어장관리를 하는 느낌이지만 너무나 떳떳한 그녀의 행동에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항상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궁금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친은 그들을 10년 이상 알고 지내왔고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남자 사람 친구라고 얘기하며 어장관리에 대해 정당성을 말해요. 이처럼 아는 남자가 많고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는 연애를 하는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때문에 꼭 걸러야 하는 여자인 거예요. 두 번째, 끼 부리는 여자? 남자에게 끼 부리는 여자들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이런 행동이 남자들에게 잘 먹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화려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애교와 털털함마저 겸비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여자들은 섹시한 의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패션이 뛰어나며 남자들의 심쿵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남자의 팔이나 손 등을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등 스킨십에 능합니다. 바람기가 많은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남자와의 스킨십에 거부 반응이 없으며 이러한 스킨십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아요. 처음 만난 남자와의 스킨십이 빠르고 쉽게 진도를 나가게 되죠. 여자는 이 남자가 특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만 남자는 이 여자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이 여자가 해퍼 보이기는 하지만 몸매가 좋고 매력적인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지나치게 착해 보이고 비위를 잘 맞추는 여자?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여자가 나에게 먼저 대시해서 연애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설렐까요? 더군다나 그녀가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천사 같고 비위를 잘 맞춘다면 남자는 이 여자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애 과정에서 한 번의 다툼도 없이 무조건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외모가 출중하고 매력적인 여자가 지속적으로 비위를 맞추는 천사의 이 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만난다면 남자들은 운명처럼 그녀를 생각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러한 여자들이 천사같이 행동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바람둥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하기 때문에 감정의 몰입도가 높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서운함을 별로 느끼지 않고 남자가 좋아하는 천사의 모습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예요. 둘째는 이 남자에게서 명품 가방과 같은 선물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볼 목적으로 철저히 연기하는 경우죠.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남자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남자의 경제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가차없이 떠나갑니다. 그녀는 남자를 꼬시는 방법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네 번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여자? 바람을 잘 피우는 사람들은 애인이 없고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이런 여자들은 삶의 지친 부분을 남자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해요. 남자의 애정과 도움이 자신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어느 때라도 자신을 만나줄 남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남자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장관리를 하려고 하죠. 여러 남자와 한꺼번에 엮여 있기 때문에 썸을 타는 남자가 나를 조금이라도 외롭게 한다면 바로 다른 남자와 썸을 타기 시작해요. 제 지인 중에는 뚱뚱해서 남자한테 인기가 없어 외롭게 지냈었는데 살을 많이 빼고 예뻐진 이후에는 외롭지 않기 위해 여러 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이 지인에게 왜 이렇게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냐고 물어보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기 위한 보상 심리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여자들은 연애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썸 타고 있는 다른 남자에 바로 환승해버리죠. 여자친구를 사귈 때 지금까지 알려드린 특징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상처받지 않는 연애를 하시기 바래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묵은 변비가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독한 변비를 못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쉽게 알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변비에 걸리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쉽게 호전되는데 문제는 중노년층의 만성변비입니다. 노화로 인해 활동량은 줄어들고 치아도 부실해 잘 씹을 수가 없어서 늘 부드러운 것 찾게 되니 장 운동은 활발하지 못해 변비가 발생하고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반복적으로 변비약으로 치료하다 보면 장은 더 약해지고 변비는 악화되어 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 자체도 곤혹스럽지만 중노년층 만성 변비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묵은 변 속에 독성 물질이 뇌혈관까지 퍼지게 되어 치매라는 끔찍한 병에 걸리는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주치의는 그의 공식 사망 사인은 심장마비이지만 실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만성변비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부검 결과 그의 장에서 나온 대변량이 무려 2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변비는 오래 방치할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지긋지긋한 변비약 대신 묵은 변을 콸콸 쏟아내게 해주는 음식들과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긋지긋한 중노년층 만성 변비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 전에 변비가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제학술지인 뉴롤로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령 56세의 성인 약 50만 명을 추적한 결과 변비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51% 높고 치매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성은 무려 65%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장은 두 번째 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만성변비가 있는 사람은 낙산염을 조절하는 박테리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낙산염 염증을 조절하고 신경영양인자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내 박테리아가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이 낙산염 만들기 때문에 장 건강이 바로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만성 변비와 노인성 변비를 탈출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건자두입니다. 건자두는 푸른이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생자두를 말려서 만든 음식입니다. 자두는 7월에서 8월이 제철이지만 건자두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생자두와 비교하면 말린 과일이라 보관이 편하고 생자두보다 영양분이 34배 높다고 합니다. 건자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변비에 좋은 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에 특히 좋은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장내 환경 개선이 변비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자두는 백기 기준으로 식이섬유가 7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아서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뜻. 으로 주변 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수분량을 늘리고 부피를 증가시켜주는데 대변의 부피가 증가하니 적절하게 장도 자극시키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또 소르비톨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소르비톨 성분은 물을 빨아들여 팽창하면서 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르비톨은 실제 변비약에 사용되는 성분 중에 하나로 건자두를 챙겨 먹으면 변비약에 포함된 많은 성분들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건자두를 드실 때 물을 많이 마셔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푸른 주스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주 챙겨 드시는데요. 특히 약을 먹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많이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다만 주스로 만든 제품은 함축해서 만든 가공식품이다 보니 당 함량이 높으니 당뇨 환자거나 당 수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파는 가공 주스보다 건자두와 물을 챙겨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엉입니다. 밭에서 나는 산삼인 우엉은 효능이 귀하여 약재료도 쓰이며 그 식감 또한 좋아서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입니다. 혹시 우엉을 씹었을 때 나는 쌉쌀한 맛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엉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 성분 이내는 고유의 풍미로
맛은 쌉쌀하지만 장내 유해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은 활성화시켜 변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엉에는 이눌린 외에도 장 건강에 좋은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랐을 때 나오는 끈적거리는 성분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물질이 바로 리그닌 성분입니다. 리그닌은 또 하나의 부지런한 장 청소부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숙변을 해소하고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까지 모두 변에 흡착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엉은 변비약의 일종인 변을 부드럽게 하는 완화제 역할도 하는데요. 변의 수분 함량을 높여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 횟수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장내 유익균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완화제 우엉을 차로 마시면 내 몸에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엉차는 다이어트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우엉차의 효능을 빙산의 일각 정도만 알고 계신 겁니다. 잘 말려 충분히 볶아준 우엉을 차로 마시게 되면 변비에 유효한 성분들이 증가하고 약재로서의 효능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차로 우려 마실 때 깊어지는 구수한 향과 건강한 단맛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천연 변비약인 우엉을 차로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다시마입니다. 변비 좋다는 식품 참 많은데 그 중에 다시마가 변비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시마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인 알긴산 성분이 변비에 좋은데 알긴산 성분은 섭취했을 때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장으로 내려간 알긴산의 효능은 또 한 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로람즙이나 지방과 결합해 체내 독소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발암물질까지 쫙 흡착시켜 배설시켜줍니다. 이렇게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해주다 보니 대장암과 직장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마의 글루타민 성분이 뇌세포에 에너지원을 공급해 변비 치료뿐만이 아닌 치매를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치매를 예방하고 변비를 해소하고 싶다면 꼭 다시마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마 섭취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다시마를 먹고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다시마는 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변비가 없던 사람도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먹으며 물을 많이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꼭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성 변비와 함께 드시면 변비를 예방해주고 치매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 3가지를 섭취하시고 제2의 뇌인장 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